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HLB를 앞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루함을 조금만 달래고 버티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기존부터 우리가 진짜 뭐 2만 원대, 만 원대부터 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버텨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어쨌든 최근 시세로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 조금 다소 박스권의 단가가 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단과 하단에 대한 이격이 좀 생각보다는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격대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는 있는데, 이런 변동성 중에서도 어차피 우리는 사실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한 방에 확 그냥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다 이것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가 장기 투자, 대부분 다 전부 다 장기 투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집을 했다가 한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도 같이 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올해가 아마 대부분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동안 신약을 개발해왔던 그런 파트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포부를 좀 밝혀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작년이죠.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까지 해서 사실은 뭐 NDA, 리보세라님 NDA 관련해가지고 또 신청을 넣겠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혔지만, 뭐 사실 목표일 뿐이지 그게 좀 변동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모든 일에는 변수가 생기고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보세라닙을 포함한 다른 임상 어떤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좀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소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노출이 됐던 기사와 함께 해서 또 기업에서 어떤 포부를 밝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지루하실 거예요. 누가 봐도 지루해요. 누가 봐도 지루한 차트입니다. 급등이 한번 나오면 시세를 뭐 2차 파동도 없이 급등 나오면 다 무너지고, 급등 나오면 다 빼버리고, 급등 나오면 다 빼버리고, 야,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솔직히 없고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HLB는 진짜 기업 하나만 보고 시간적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슬슬 이제 뭐 여러 가지 로열티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좀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HLB 같은 경우에는 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올해가 2021년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시세를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가득한 그런 한 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1월 8일날 한양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뇌종양 세포치료제 임상 2상 결과가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리보세라닙의 선양남 포함 임상 2상 결과가 또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고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3상 환자 모집이 95% 돌파가 되었다. 그래서 가남 글로벌 임상 3상도 끝나간다. 총 피험자 510명 중에 약 95%가 모집이 완료되었다라는 임상. 그리고서 올해 연말쯤 글로벌 3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빅 이벤트다. 자, 올해는 지난해랑은 다르다. 모멘텀이 계속 몰려있다. 그래서 20년에 리보세라닙 위암 NDA가 코로나 이슈로 계속 미뤄졌고,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등의 중요 이벤트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것도 오히려 투자 매력에 작용한다.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딱 진짜 솔직히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기사를 노출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신약개발 10여 년 이제 올해 성과를 내겠다,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올해 약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죠? 자, 바이오 전략 기획 상무님께서 코로나 등 여러 변수들로 임상 연구나 협상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돼서 아쉬움이 크지만 후보 물질과 치료 적응증 확장으로 미래 가치를 읽어왔다. 특히 간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양낭성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너무 어렵다. 제가 굉장히 좀 발음이 또박또박한 편인데 이런 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선양낭성양 너무 어려운데요. 자, 임상과 난소암의 유럽 시판 준비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되게 웃기네요. 저거 진짜. 2021년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도전과 변신의 한 해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또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공식화한 거예요. 다양한 임상 모멘텀이 몰렸다 해가지고 쭉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또 뭐냐면요.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에. 근데 이제 일단은 물론 기존의 사업, 다른 사업들, 그렇죠? 다른 사업 파트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메인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또 이런 임상 결과를 진행하는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크잖아요. 모든 임상은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모든 임상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HLB는 변수가 생기지 않고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염두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또 HLB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나 꼼꼼하게 하나씩 단계를 잘 밟아왔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또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그러니까 상승을 보이다가 주가가 계속 시장이라도 따라가서 상승을 보이다가 실망적인 이슈가 나와서 폭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그냥 횡보를 하고 있고 지자리에서 잘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임상 실패가 됐다든지 임상을 포기한다든지 손실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주가는 많이 밀릴 수 있겠죠. 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과정? 글쎄요. 지금 그런 과정까지 갈 만한 어떤 내용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리서치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만한 거는 현재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해서 가져가라 보기보다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한번 보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사실 그래서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9만 원대에서 9만 원 중후반대에서 편입을 일단 시켜놨어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소량만 나도 그냥 이 종목의 주주다라는 느낌으로만 살짝 소량만 좀 한번 넣어놔봐라.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나와도 매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단가부터 어떻게 보유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그냥 재료를 기다리는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인데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멘텀이 정말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한 가지만 보고 하나만 이슈가 떴을 때 그냥 매도하고 나와야 되나?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많은 모멘텀들이 진짜 지금 다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 과정이 좀 굉장히 순조로워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한 번에 매도를 해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마찬가지로 지금 단가가 정말 역사적인 단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단가가 또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단가 부근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이슈들과 모멘텀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은 정말로 매력 있는 단가가 될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전체적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자,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박스권 중에 이 박스권 중에서 현재 포지션은 그래도 중간 이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HLB를 또 보유를 해서 가져가 볼 만한 가치와 어떤 그런 기쁨은 분명히 따른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자료들 이렇게 다 좀 상세하게 또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기록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튼 어떤 이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임상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발음 어려웠던 선양낭포암이라는 요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임상 이상도 어쨌든 곧 종료가 된다.
그러면서 캄렐리 주밥까지 같이 해가지고 임상 3상도 끝나간다. 그래서 뭐 결과값이 무조건 좋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엔젠시스 임상 3상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엔젠시스 임상 3상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정배열 진입하면서 올라가다가 발표 직전에 밀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나죠. 그러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점 하한가, 연속 점 하한가, 그리고 나서 또 빠져 완전 박살났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시세가 지금 펼쳐져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대비해서 지금 14만원 13만원 하던 게 3만원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현상이 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왜냐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도 클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때 당시에는 부상증자 이슈도 있으면서 같이 좀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무튼 그래요.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요 반드시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주를 몇 개 좀 짚어드려 볼 텐데요.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HLB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홀딩의 전략은 유효하다. 단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다소 우리가 한 템포 좀 늦춰서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변동성이 5%였어요. 코스피의 변동성이 5%라는 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좀 잘 버텨왔던 것 같고요. 시장이 그동안 올라오다가 이만큼의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고, 빠지고 있는 도중에 마이너스 5%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거는 작살 나는 거죠. 진짜 저기 언제입니까? 3월달 같은 그런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한 시장이고 지금은 그런 시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환율이 또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보일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들이 무조건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이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잠깐 홀딩하되 조금 바이는 약간 보류, 이런 관점입니다. 자, 추천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동안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매매하기보다도 조금 어떤 특정 패턴들이라든지 유형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는 슬슬 매수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뭐다? 이 8,000원이라는 단가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8,000원이라는 단가를 지켜주면서 현재 흑산병 패턴 이후에 U자형 파동을 만들어준 것처럼 다시 한번 흑산병 패턴과 8,000원의 지지 이후에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일 아침에 시가가 8,280원 이상이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시가가 8,280원,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면서 잠깐 밑으로 꼬리 내려주는 이런 모습,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21선 부근의 지지가 좀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쪽 라인이 지금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포인트를 좀 잘 삼아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2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아이고 32,000원까지 가버렸네. 자, 3,200원 부근을 한번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제일바이오는 이미 흑산병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점은 어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좀 거래가 시총 대비해서 터진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변동성은 좀 더 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바닥권이라는 게 인상적이고 21선과의 61선을 한 번에 5일선이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소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단기는 우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가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은 중기 관점 종목들이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공개를 해드린 종목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든지 CJ 제일제당 정도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메인이었고 매수를 한 단가가 이런 데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오늘 밀려서 한 7, 8%대일 것 같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오다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편입해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 공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왜? VIP 회원님들 우선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VIP 회원님들께 당연히 우선적으로 편입을 시켜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제가 주력이라고 보고 있던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지금도 저렴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사라는 것만 사면 돼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사라는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VIP 회원님들도 현대차 최근에 급등 나왔죠. 현대차 뭐 46%, 33%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고 CJ 제일제당도 매수하자마자 10%대 두 자리 껑충 뛰니까 그대로 보유를 잘 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 50%대, 50%대, 만도도 121%대 이렇게 묵직하게 가져가야 될 것들은 또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계속 해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주인이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정 시기가 왔을 때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보시면 주가가 파동을 그리다가 지나고 나면 보면 지나고 나서 이 위치에서, 자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주가가 상승을 계속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로 삼으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때요? 여기가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오히려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코로나 1차 팬데믹 때처럼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거나 대폭락이 나올 만한 시장은 사실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들이 뒤에서 받아먹는 자금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지긴 사실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경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실물 경기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너무나 목청껏 떠들어오고 있는데 준비되신 분들만이 결국에 올 뭐 여름이나 올 겨울 돼서 웃고 계실 거고요. 이 기회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단타수장 그때 얘기했던 거 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더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건전한 조정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고 있잖아요. 어제 김정은 얘기하면서 제가 막 방산주들 이런 거 대북주들 이런 게 지금 펀더멘털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기회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빅텍 스페코 막 급등 나오면서 시장 대부분 빠졌죠. 기회잖아요. 다 기회잖아요. 그런 것들 반드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 이제 VIP방에 대한 어떤 가입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십시오.